좋은 날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일부 관용의 의미와 한계. 중년의 서연 씨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늘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온 그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느낀 것은 단순한 친절과 관용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친절과 관용을 너무 많이 주면 결국 내가 지치고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자연스럽고 즐거웠다. 친구, 동료, 가족 모두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쓰며 살아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나친 관용은 나 자신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부, 너무 관용을 베풀 때 생기는 문제. 관용을 남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 관계에서 자식이나 배우자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요구만 늘어나는 상황. 친구 관계에서 무례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해도 용서해주는 경우 결국 거리감이 생김. 직장과 주변인 관계에서 업무나 부탁을 계속 수락하면 자신의 업무와 마음이 부담으로 쌓임. 서연 씨는 과거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대신해주며 관용을 베풀었다. 처음엔 칭찬과 감사가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동료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기분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나만 지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관용을 남용하면 감정적 소진과 관계 피로가 찾아온다. 나를 배려하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 관용을 베푸는 것은 결국 자존감 저하와 후회로 이어진다. 3부. 실제 사례와 심리 변화. 서연 씨의 친구 민정 씨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민정 씨는 오랜 친구의 부탁이라면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늘 조정하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친구는 반복적으로 민정 씨의 관용을 이용했고 민정 씨는 점점 피로와 분노를 느꼈다. 처음에는 친구를 위해 기쁘게 도와줬지만 점점 내 마음이 상하고 지쳐갔어요. 나를 배려하지 않는 관계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이처럼 관용을 남용하면 심리적 후유증이 남는다. 죄책감,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할 때, 분노와 실망, 반복되는 부당한 요구, 자존감 저하,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서연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관용의 한계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4부. 현명한 관용의 방법. 관용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선택적 관용. 중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할 때만 관용을 베풀기. 경계 설정.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기. 자기 돌봄 우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먼저 챙기기. 기대치 조정. 상대가 항상 감사하거나 보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 서연 씨는 이제 직장에서 부탁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점검한다. 이 일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가족에게도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한계를 알린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해줄게. 나도 내 생활이 중요하니까 이해해줘. 5부. 중년에게 전하는 교훈. 중년 독자라면 지금부터 관용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 지나친 관용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자기 삶을 존중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다. 서연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이 먼저 편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죠. 6부. 결론 나와 타인 모두 존중하는 삶. 관용은 선한 마음이지만 무제한으로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관용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자존감 회복. 건강한 관계 유지. 내 삶의 질 향상. 서연 씨는 오늘도 아침 산책길에서 생각한다.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관용과 존중을 베풀어야 해요. 그래야 주변 사람도 나를 존중하죠.
중년 독자라면 지금부터 현명한 관용의 기준을 세우고 내 삶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일부 관용의 의미와 한계. 중년의 서연 씨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젊었을 때부터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친구, 동료, 가족 누구에게든 요구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지나치면 나 자신이 지치게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지나친 관용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과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다. 남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는 끝이 없었고 감사보다 더 많은 요구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2부 너무 관용을 베풀 때 생기는 문제. 관용을 남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 관계에서 자식이나 배우자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요구만 늘어나는 상황. 친구 관계에서 무례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해도 용서해주는 경우 결국 거리감이 생김. 직장과 주변인 관계에서 업무나 부탁을 계속 수락하면 자신의 업무와 마음이 부담으로 쌓임. 서연 씨는 예전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대신해주며 관용을 베풀었다. 처음엔 칭찬과 감사가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동료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기분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나만 지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관용을 남용하면 감정적 소진과 관계 피로가 찾아온다. 나를 배려하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 관용을 베푸는 것은 결국 자존감 저하와 후회로 이어진다. 3부 실제 사례와 심리 변화. 서연 씨의 친구 민정 씨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민정 씨는 오랜 친구의 부탁이라면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늘 조정하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친구는 반복적으로 민정 씨의 관용을 이용했고 민정 씨는 점점 피로와 분노를 느꼈다. 처음에는 친구를 위해 기쁘게 도와줬지만 점점 내 마음이 상하고 지쳐갔어요. 나를 배려하지 않는 관계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이처럼 관용을 남용하면 심리적 후유증이 남는다. 죄책감,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할 때, 분노와 실망, 반복되는 부당한 요구, 자존감 저하,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서연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관용의 한계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4부 현명한 관용의 방법. 관용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선택적 관용, 중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할 때만 관용을 베풀기. 경계 설정,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기. 자기 돌봄 우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먼저 챙기기. 기대치 조정, 상대가 항상 감사하거나 보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 서연 씨는 직장에서 부탁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점검한다. 이 일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가족에게도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한계를 알린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해줄게. 나도 내 생활이 중요하니까 이해해줘. 이러한 선택은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차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 5부 일상 속 실천과 심리 변화. 서연 씨는 하루를 계획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규칙을 세웠다. 아침 산책으로 마음 정리. 낮에는 필요한 일만 수행하고 불필요한 부탁은 단호히 거절. 저녁에는 책을 읽고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하루를 반복하며 그녀는 자신에게도 관용과 존중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이 과정에서 서연 씨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점차 떨쳐내고 해방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6부 중년에게 전하는 교훈. 중년 독자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은 관용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 지나친 관용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자기 삶을 존중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다. 서연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이 먼저 편해야 좋은 날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일부 관용의 의미와 한계. 70을 바라보는 서연 씨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부터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친구, 동료, 가족 누구에게든 요구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지나친 관용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과 시간을 갉아먹었다.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지나치면 나 자신이 지치게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서연 씨는 젊었을 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동료가 야근을 부탁할 때, 친구가 갑작스러운 심부름을 요청할 때 그녀는 늘 기꺼이 도와주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시간은 쪼개지고 마음은 피로로 채워졌다. 2부 너무 관용을 베풀 때 생기는 문제. 관용을 남용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 관계에서 자식이나 배우자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요구만 늘어나는 상황. 은연중에 부모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문제. 친구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해도 용서해주는 경우 결국 거리감이 생김. 민정 씨의 사례처럼 친구가 반복적으로 부탁을 남용하면 심리적 피로와 분노 발생. 직장과 주변인 관계에서 업무나 부탁을 계속 수락하면 자신의 업무와 마음이 부담으로 쌓임. 서연 씨는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대신해주며 처음엔 칭찬과 감사가 따랐지만 점차 더 많은 일을 떠넘기는 상황이 되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기분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나만 지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관용을 남용하면 감정적 소진과 관계 피로가 찾아오고 결국 자존감 저하와 후회로 이어진다. 3부 실제 사례와 심리 변화. 사례 1. 직장 동료. 서연 씨는 직장에서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올 때 동료가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부담을 느꼈다. 동료, 서연 씨, 이번 보고서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연, 이번에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제한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직접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 거절할 때 죄책감과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점차 그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사례 2. 친구 민정 씨. 민정 씨는 오래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획을 늘 조정하며 도움을 주었다. 민정의 친구, 이번 주말에 이사 도와줄 수 있지? 민정, 이번 주말은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거절하면서 느낀 죄책감과 후회는 잠시였고 친구도 이해하면서 관계가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되었다. 사례 3. 가족. 서연 씨의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연, 부모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 외에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서운해했지만 이후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관계가 안정되었다. 4부 현명한 관용의 방법. 관용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선택적 관용. 중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할 때만 관용을 베풀기. 경계 설정.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기. 자기 돌봄 우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먼저 챙기기. 기대치 조정. 상대가 항상 감사하거나 보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 서연 씨는 하루를 계획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규칙을 세웠다. 아침 산책으로 마음 정리. 낮에는 필요한 일만 수행하고 불필요한 부탁은 단호히 거절. 저녁에는 책을 읽고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5부 심리적 안정과 자기 보호. 서연 씨는 거절의 연습과 자기 보호를 통해 점차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가 감소하며 자존감과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었다. 그녀는 이제 주변인에게 관용을 베풀 때도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행동한다. 6부 중년에게 전하는 교훈.
중년 독자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은 관용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 지나친 관용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자기 삶을 존중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다. 7부. 결론 나와 타인 모두 존중하는 삶. 관용은 선한 마음이지만 무제한으로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관용이 중요하다. 서연 씨는 오늘도 아침 산책길에서 생각한다.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관용과 존중을 베풀어야 해요. 그래야 주변 사람도 나를 존중하죠. 중년 독자라면 지금부터 현명한 관용의 기준을 세우고 내 삶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70을 바라보는 서연 씨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부터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친구, 동료, 가족 누구에게든 부탁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지나친 관용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과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다.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지나치면 나 자신이 지치게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젊었을 때 동료가 야근을 부탁할 때 친구가 갑작스러운 심부름을 요청할 때 늘 기꺼이 도와주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시간은 쪼개지고 마음은 피로로 채워졌다. 2부. 지나친 관용이 부른 문제. 2대 1. 가족과의 갈등. 서연 씨의 아들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계속 지원을 요청했다. 아들,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서연, 조금만 기다려봐. 이번 달 지출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복되는 요구에 지쳐갔다. 2대 2. 친구와의 심리적 소진. 민정 씨는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획을 조정하며 도움을 주었다. 친구, 이번 주말에 이사 도와줄 수 있지? 민정, 이번 주말은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거절의 순간 죄책감과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후 친구도 이해하며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었다. 2대 3. 직장에서의 갈등. 직장 동료가 서연 씨에게 반복적으로 일을 떠넘겼다. 동료, 서연 씨, 이번 보고서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연, 이번에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제한돼 있어요. 직접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 거절할 때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이 생겼다. 3부. 관용의 한계와 심리 변화. 서연 씨는 지나친 관용을 통해 느낀 감정들을 돌아봤다. 죄책감, 거절하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잠을 설치기도 했다. 분노와 실망, 상대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관용을 이용할 때, 자존감 저하,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하지만 거절의 연습과 경계 설정을 통해 점차 해방감을 느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4부. 현명하게 관용을 베푸는 방법. 선택적 관용. 중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할 때만 관용을 베풀기. 경계 설정.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기. 자기 돌봄 우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먼저 챙기기. 기대치 조정. 상대가 항상 감사하거나 보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 서연 씨는 하루를 계획하며 작은 규칙을 세웠다. 아침 산책으로 마음 정리. 낮에는 필요한 일만 수행. 불필요한 부탁은 단호히 거절. 저녁에는 책을 읽고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5부. 일상 속 실천과 자기 보호. 서연 씨의 하루 루틴. 아침, 공원 산책, 차 한 잔과 명상으로 하루 시작. 오전, 직장 일 처리, 동료 부탁 체크 및 선택적 수락. 점심, 가벼운 산책, 자기 생각 정리. 오후, 중요한 업무와 자신이 정한 도움만 수행.
저녁, 집안일과